안녕하십니까. 저 한희광이라고 합니다. 사실 앞서 계신 분들께서 상당히 장기간 공부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 비해서 저는 좀 짧게 공부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떤 방법론이나 어떻게 하는 게 잘하겠다 이러한 표현보다는 그냥 제가 어떠한 상태로 시험에 닥쳐서 했는지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준비했는지 그런 어떤 방법보다 상태 위주의 얘기를 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유사한 수준에 있어서 분들께서 참고 사례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제가 시험을 전에 봤던 거는 106회입니다. 그게 2015년도 두 번째 차였을 거예요. 네. 제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여기 학원에 등록을 해서 그때 이제 딱 3개월 공부를 하고요.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그 개강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고 5월 달에 특강 한번 듣고 이제 딱 요 시험을 한번 보고 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약 6년 정도를 쉬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시 작년도 이제 8월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들어서 이제 정규반 듣고 모의고사 레벨 1 딱 듣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봐서 이번에 이제 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좀 잘 풀린 케이스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시험, 공부 시간을 많이 못 가져갔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마다 시간을 기록해 봤는데 다 합치니까 약 370에서 좀 정확하지 않지만 400시간이 조금 못 미쳤어요. 그래서 되게 잘 못한 거고 하루 평균 나눠보면은 하루에 약 2시간 정도 배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업무 특성상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야근이 워낙 많고 회식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주일 중에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던 건 한 3일에서 4일 내외였고요. 그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제가 공부하고 서브노트 보통 많이 물어보잖아요. 서브노트는 저는 용어는 한 40%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40%가 쫙 다 해놓고 2번을 못 채우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안 한 건 아예 안 한 거고 딱 몇 개 한 것만 딱 다 해놔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전체 문제 수 대비해서 40% 정도 완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서술 관련된 서브노트는 학원에서 일단 주신 거는 그거는 레벨 1은 100% 다 완수를 했습니다. 그 정도 준비한 상태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서 답안지를 작성을 할 때는 저는 진짜 학원에서 시킨 그대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폼을 말씀해 주셨는데 용어는 딱 한 페이지 채우면서 1, 2, 3, 4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무조건 5번까지 다 갔고요. 5번 쪽에서 거의 대부분 비교라든가 이런 뭔가를 좀 변형을 줬습니다. 그리고 서술 같은 경우에도 꼭 이렇게 마지막 문제에서 네 번째 문제 때 약간 필력이 딸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3페이지를 못 채우고 밑에 한 3, 4줄 정도가 남았는데 이래나 저래나 어떻게든 네 문제에 있어서 앞단에 있는 세 문제는 정확하게 3페이지를 줄수까지 맞춰서 딱딱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공부 시간이 짧다 보니까 구체적인 수치를 외우는데 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다 자꾸 외워도 이제 시간이 잘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이미지 메이킹 쪽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모의고사 레벨 1 때서 이제 돌려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 한번 딱 보는데 몇 초 정도만 쓱쓱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몇 초 동안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 것도 제가 보다 보니까 수치를 가만히 보니까 틀린 수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도 가만히 보면은 틀렸고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 조금 실질적인 공학적인 내용과 약간 어긋나는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들이 쓱쓱 지나갈 때 잘 안 보였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학원에서 알려준 딱 구성이죠. 첫 페이지에서 서론 딱 몇 줄. 저는 서론은 무조건, 저는 아예 서론은 무조건 5줄. 그리고 엑스트라는 몇 줄. 그리고 그 뒤에 몇 줄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수치가 아니라 딱 봤을 때 이미지 메이킹으로 어떤 흑막이는 여기에 무슨 그림이 들어가고 여기에 무슨 순서도가 나온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한중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는 여기 이런 덩어리가 들어가고 여기에 도표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공식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짜임새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은 쭉 채워나간다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1번 5줄, 2번 그리고 3번 한 다음에 제가 가장 급하게 생각나는 꼭지들이나 자신 있는 어떤 아이템이 떠오르면은 그거를 먼저 딱 써놓고 이거 내가 5줄 채울 수 있어. 5줄. 여기다 그림 들어가겠지.
요거는 한 3줄 정도 뭐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다소 넣어야 되니까 다소 2번 탁탁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먼저 아이템을 탁탁탁탁탁 배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을 좀 기재를 하는 스타일로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저의 답안지 내용이 어떤 정실한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했을 거라 생각은 되는데 이래나 저래나 어떻게든 학원에서 알려준 포맷이라든가 그런 그림으로 채웠고요. 그리고 공부량이 짧다 보니까 이번에는 찍힌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찍힌 것들을 다 못 채우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머리를 쓴 거는 서술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 BIM 하나, 공정간섭 하나, EBMS 하나, LCC 하나 하고 머신 컨트롤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아이템을 잡은 다음에 네 문제에다 하나씩 돌아가면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으로 생각하다가 못 채울 것 같으면은 무조건 밑에 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제가 아이템 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배치를 막 하다 보면은 시간은 가는데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제가 처음부터 준비했던 어떤 세팅된 공통 아이템을 그냥 거기다 대입을 시켜서 대신에 뭐 BIM 적용도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약간 그 문제에 맞게 뭐 무슨 뭐를 통한 BIM 적용을 하나 뭐의 활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에 약간 어울리는 식으로 멘트를 살짝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정된 포맷을 시간마다 네 문제 다 써먹었습니다. 그냥 계속 돌려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잘 몰라도 분량을 한 요만큼씩은 다 채웠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좀 이렇게 묘수라고 해야 되나? 그냥 변통수를 부렸고 사실 이것도 앞서서 간증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증에서 이미 하셨던 분들께서 여러 번 이러한 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어떤 정도 따라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용어는 제가 서브노트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밖에 못했는데 이거를 그냥 하진 않았고 저는 용어반 할 때 용어를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매주 벌금을 냈던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술반에 들어와가지고 서술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용어 서브노트를 그때부터 만들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서술 따라가기도 벅찬데, 아니,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따라가기도 벅찬데, 용어를 채우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추렸어요. 그래서 그 책 제일 앞에 보면 출제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제 기준을 쭉 추려보고,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쭉 추려보고, 그리고 나서 용어 강의 때 이거 중요하다고 이게 뭐 별표 3개 이렇게 가르쳐 준 거 있었어요. 그걸 추려서 그 3개가 다 공통적으로 크로스되는 것만 추렸습니다. 그렇게 추려보니까 다 범위가 좀 많이 좁혀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3개 다 겹쳐지는 거는 별표 3개짜리, 이 중에 2개 겹쳐지는 건 별표 2개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레이드를 나눠서 서브노트에다가 색깔을 매겼어요. 이건 빨간색, 이건 초록색, 뭐 이건 노란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험 직전에 여기서 출제 예상 문제를 내주시는 거, 그거를 이제 겹쳐보니까 거기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간다. 이건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다. 그건 다 외우자. 이렇게 접근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제 예상 문제로 찍어준 건 또 당연히 서브노트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서브노트를 거꾸로 만들어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뭔가가 나오겠다라고 주는 중요도 상자에 맞춰가지고 거꾸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정말로 좀 신기했던 거는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 보러 가기 전날에 어느 정도 이제 용어 서브노트가 한 40% 정도 되고, 그거를 전날 저녁 때 핸드폰을 찍어 가면서 계속 봤어요. 그냥 이미지 메이킹이죠. 수치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딱 봐서 배치, 도표, 뭐 정의 한번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빠르게 다다닥 눈사진 찍듯이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시험 보러 갈 때 또 핸드폰을 찍어놨으니까 시험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 간 자리에서 막 보면은 몇백 개를 가는 시간, 1시간 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서 또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막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본 거에서 한 3-4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공부를 분명히 안 했던 건데 벼락치기 마냥 딱 가기 하루 전날 그리고 그날 아침에 핸드폰에 찍어가지고 막 봤던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그날 좀 잘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운이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뭐 핵심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좀 준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시킨 그대로 답지의 어떤 형태를 구성하려고 무조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수치라든가 상세한 어떤 워딩에 신경 쓰기보다는 딱 봤을 때 그림이 정말 이뻐 보이게 배치에 최대한 신경 써서 답안 작성을 했고, 그리고 용어는
부족한 시간 관계상 내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요도를 선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시험을 준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비교적 그 2, 3, 4교시보다 1교시 영어 점수가 좀 높으신 것 같은데요. 예. 이 편차가 좀 있어요, 점수가. 10개 선택을 하셨는데 대부분 18점, 19점 이렇게. 거의 다 요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점짜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18, 19, 20, 20점짜리가 4개인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냥 그 정도에서 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실은 보면 점수가 되게 다 여기다 진짜 딱 요건 이미 떨어진 거고 요거는 딱 맞췄고 요때 많이 까먹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이걸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가장 크게 후회가 남았던 게 사실 여기서 39점 받은 요놈이었는데 이게 용접철망 문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스스로 용접철망에 대한 문제를 뭐 프리패브 공법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막 적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와이어 메쉬로 생각을 하고 와이어 메쉬랑 지하 묵은 치는 거를 거의 내용을 꽉 채웠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는 뭔가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김없이 점수가 엄청나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거는 이래나 저래나 문제에서 물어본 요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안을 적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가장 그 서술 낮은 점수가 39점인가요? 네, 39점입니다. 그러면 그 39점에 또 공통 아이템을 좀 많이 쓰셨나요? 공통 아이템을 쓰긴 썼습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방향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건 시험 끝나고 나서 복귀해보니까 이건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용접철망 문제인데 용접철망의 핵심이라기보다는 뭐 어떻게든 프리패브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하나도 적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지하층이 들어가는 묵은 와이어 메쉬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거 위주로 적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점수가 확실하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그냥 딱 그 턱걸이 선에다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량이 부족했지만 학원에서 알려주는 툴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서술은 그냥 딱 간당간당한 수준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용어는 마지막에 학원에서 알려준 예상 문제랑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필터링을 해서 했던 게 우연찮게도 뽑기처럼 좀 많이 나와서 사실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그 숙제 했을 때도 배치랑 이미지메이션 하시면서 숙제를 하셨는지 거의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모의고사 숙제를 할 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 편이었어요. 모의고사 숙제 자체는. 왜냐면은 그냥 쭉쭉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여기다 넣을까? 아니면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답이 정해진 것도 계속 저는 계속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요게 딱 요 칸에 맞춰가지고 딱딱 떨어지고 그림이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고 크로스가 학원에서 가르쳐주신 그거였어요. 중간에 반드시 다소 한번 넣고 뭐 그것들에 신경을 쓰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고 서술은 그렇게 해서 서브노트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전 색깔을 좀 많이 칠하는 편이었는데 서브노트 완성된 거에다가 대제목에다 그러니까 아이템에다만 초록색 그리고 대제목은 뭐 하늘색 이렇게 딱 칠한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쭉쭉쭉쭉쭉 봤습니다. 그 아이템 밑에 있는 세부 내용은 보지 않았어요. 잘 안 보고 그림은 어차피 지나가면 보이는 거니까 그림도 정확하게 그려보라고 하면 좀 틀린 그림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요번에도 뭐 철골 관련된 문제 있었는데 철골도 철골 세우기에 뭐 정밀도 같은 걸 썼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숫자 다 틀렸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되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지만 분명히 교재에서 표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 있고 뭐 있고 뭐 기죽도 이런 식으로 막 그림들이 있었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그림 막 넣어준 다음에 옆에 있는 숫자는 조금 틀렸어도 그냥 이렇게 뭐 몇천 분의 1, 뭐 슬러시 뭐 이렇게 막 그냥 막 적어 놨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매 같은 방법이긴 하지만 자세하게 보지 않고 쓱쓱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갔었고 실제로 저도 좀 모르는 사람이지만 모의고사 때 계속 답안지 돌려보시잖아요. 근데 남들의 답안지를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안 보실걸요? 대부분 이렇게 쓱 보고 어우 되게 잘 쓴 것 같네 막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좀 이게 좋지 않은 어떤 간증일 수도 있지만 뭐 짧은 시간 안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보다 이제 형식이 좀 많이 네, 좀 그렇게 했어요. 글씨체는 좋으신 편인가요? 전 글씨체는 좋지는 제가 첫 시험 볼 때 이때는 정말로 글씨체가 안 좋아서 제가 이거 수업 들을 때 그때 당시 교수님께서
그 백강고시체라는 뭐죠? 글씨체를 규정하는 그 책이 있다고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책을 사놓고 나서 연습을 안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 들어갈 때는 그 책을 보고 글씨체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렇게 쓰는 글씨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글씨체는 바꿨어요. 예.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